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3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볼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4, 5년 만에 한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궁금한 마음도 있었죠. 한참을 대화하다 보니 그 친구와 서서히 멀어졌던 이유가 기억나더라고요. 아마 그건 그 친구가 요즘 자신의 고민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고민은 4,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신세한탄하고 함께 만나면 대화의 대부분이 그 친구의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어서 그때 저는 그 친구와 서서히 멀어지게 된 것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 5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때 나누었던 그 고민에서 한 걸음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의 대화를 나눈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4, 5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똑같은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고민이나 계속해서 앓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 저에게도 당연히 있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앓고 있다 보면 만성이 되고 만성이 된다는 것은 그 상태가 당연한 상태, 그 고민이 당연한 상태, 그 문제가 정상인 것 같은 상태가 되고 그것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죠. 사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라서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지만 한 가지 문제를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앓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전혀 변화 없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기는 상처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무엇이라도 시도라도 해보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내가 내 인생에서 나고자가 아니라 모험가이며 주체자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이든 해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시도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소멸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신이 부재하고 그러므로 내가 마주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낍니다. 설령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하더라도 그 제안들 중에서 내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나 나름의 한 걸음을 시도해 보기보다는 그 제안들이 왜 틀렸고 왜 안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거나 그런 제안들은 남들이나 할 수 있지 나는 못하는 일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 비밀이지만 내가 없는 당신일수록 똑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하는 경향이 있고 1년, 2년 혹은 5년, 10년 한치의 변화도 없이 같은 고민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다가 거의 10년 동안 앓고 있던 문제를 넘어선 한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내가 없는 당신에게 북클럽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좋은 외부의 자극들이 있어도 결국 변화는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어떻게 그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문제를 넘어섰는지 물어봤죠.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글로 보내줬는데요. 그 친구의 동의를 받아 그 글의 몇 군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10년 동안 앓고 있었던 문제는 시댁의 문제였어요. 시댁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기도 하니 그 친구가 시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만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결국 시댁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버렸습니다. 시댁을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힘들었고 시댁을 가는 차 안에서 매번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좋은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시부모님은 가족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보여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밉보일까 걱정되고 그런 마음으로 시댁에 있는 시간들은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나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자신의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말했죠. 넌 왜 우리 집 갈 때마다 그렇게 두통약을 먹니? 저는 그래서 황혼 이혼을 꿈꿨습니다. 아이가 장성하여 독립하면 이혼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를 몰라주고 자기 부모님의 마음만 생각하는 남편과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황혼 이혼을 꿈꾸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말하게 되면 남편과 멀어질까 봐, 남편이 실망할까 봐, 남편이 싫은 소리를 할까 봐 그렇게 남편과 전쟁하는 것이 두려웠었다고요. 하지만 10년 이상을 참다 보니 뭔가 마음에 이상이 생기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또 동시에 상담과 북클럽을 통해서 내가 있는 삶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신을 말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자식의 도리고 뭐고 효도고 뭐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당신 집에 갈 때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한 실수로 인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어렵지만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전쟁은 역시 예상대로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과 정말 한 달 정도를 매일매일 전쟁을 치렀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 전쟁이 나를 알리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부모님에 대한 남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상태와 마음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나의 한계선을 밝혀두는 것 또한 이루어냈습니다. 남편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길고 긴 전쟁을 통해서
남편이 저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저를 알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저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는 사람과 저의 한계선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친구는 이제는 시댁에 갈 때 더 이상 두통약을 먹지도 않고요. 지금은 시부모님이 생각보다 괜찮은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또 알고 보니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이상 남편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오래 알았던 시댁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 전쟁을 또 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 이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지 않겠어? 또 전쟁을 하려면 힘들잖아. 너무 두려워서 그냥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두려워도 전쟁을 선택하기로, 나를 알리기로, 나의 한계선을 다시 명확하게 보여주기로 다짐합니다. 이전에 한 달 동안 전쟁을 하며 나를 알리고 어려운 산을 넘은 경험 때문일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남편과 전쟁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전쟁은 늘 힘겹고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전쟁을 하면 상대방을 변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나를 알릴 수는 있다. 나를 지킬 수는 있다. 나를 보호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요. 어떻게 오랫동안 앓고 있던 이 시댁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고민을 하느냐는 저의 질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 아니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넘어섰는지 돌아본다면 그것은 아마 자신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 전쟁을 치를 마음. 어떤 문제이든 그렇습니다. 쉽게 단번에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고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내 내면의 문제이든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 변화되고 해결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전쟁만으로 넘어서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전쟁을 치를 여력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믿기 싫을 수도 있고요. 혹은 본능적으로 치러내야 할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5년 전에도 했던 고질적인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쟁을 치를 마음이 있는지를요. 제가 이미 35번째 에피소드에서 나눈 것처럼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도 다름없는 똑같은 고민으로 제자리에 서 있을지, 혹은 그 고통 때문에 후퇴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전쟁과 전쟁들을 지나면서 고통을 넘어서는 경험을 해볼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당신이 내가 없는 당신이시라면 큰일이 아니어도 좋으니 고질적인 작은 문제의 전쟁부터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전쟁으로 그 고민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장할 순 없지만 그 경험이 소멸된 나를 보호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거,
제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없는 당신으로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모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혹은 오는 한 주간에는 무엇이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전쟁을 치를 마음 한번 먹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